메르스 공포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환자가 점점 늘어 18명이나 됐습니다. 국민들의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은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 감염자 수가 주말을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이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인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당국이 3차 감염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없어 보입니다. 중동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발병 국가가 되었고 그 수가 얼마나 더 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염병 수출국의 처지이니 국제적 보건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는 국민 안전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각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보건당국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는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로 끝낼 일입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온갖 숫자를 들이대며 열변을 토하던 장관이 이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전염병 대책, 공공보건 체계, 민간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박원석 의원에 의해 황 후보자가 부산 고검장을 퇴임하자마자 부산지검의 사건 6건을 수임하는 등 신종 전관 예우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어 로펌에서 재직하던 당시 받았던 수임료의 규모가 15억 9천만 원보다 1억 이상 많은 1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오늘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액수는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 받은 것으로 사실상 로펌으로부터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편향, 전관 예우,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 등등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수행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입증이 된 바 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자꾸 쐐기를 박으니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황 후보자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이건희 씨 상속 분쟁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노회찬 전 대표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문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당은 아낌없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묵묵부답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꼼수 작전을 피고 있다면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충고드립니다. 자신의 좁은 인재풀 안에서 더 이상 국정을 보조할 인사를 찾지 마십시오. 뒤진 것을 또 뒤져봐야 새로운 것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뒤져서 꺼낸 것이 겨우 황교안 후보자입니다. 어떻게 내놓는 인물마다 한결같이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앞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입니다. 박 대통령 한 명의 고집을 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최종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가 1차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인 1차 인혁당 사건이 드디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 채 조작된 증거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원혼이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유족들에게도 부족하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번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배상금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는 아직도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9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5.16 유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사죄가 단지 선거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이 공약한 바를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이물련 행진공 사태에서 모두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독재자에 의해 헌법이 짓밟힌 과거의 부끄러운 해석이있습니다. 아울러 독재자에 의해 헌법이 짓밟힌 부끄러운 과거를 털고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를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해둡니다. 정의당 제13차 전국위원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13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당무 현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4.19 재보궐선거 평가 이후 진보 재편에 대한 당 방침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당직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당규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 재편에 대한 당 방침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진보 재편을 통해 흩어진 진보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진보 재편을 통해 흩어진 진보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진보 대표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의당의 참당 과제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여러 차례 당 의결기구 결의를 통해 진보 재편의 필요성과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당 주도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진보 정치 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것은 정의당의 발전, 진보 정치 세력의 강화, 야권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한 기본적 과제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더 큰 진보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진보 재편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진보 재편을 모색해왔던 2014년 진보혁신회의, 2015년 사자 연대의 성과와 한계에 기치하되 보다 크고 넓은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대중적 진보 정당 건설을 현실화시키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의힘 사자는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보 재편을 통해 건설된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은 진보 정치의 성찰과 혁신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자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와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 원칙을 가진 정당이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실현할 비전을 가진 정당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진보적 가치, 민주주의, 공존의 문화라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진보 재편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정의당은 이를 위해 오늘부터 적극적 실천을 해나갈 것입니다. 진보 재편의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더 넓은 진보 정치 세력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공동의 제안, 당면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 지역과 현장에서의 대중적 참여 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과 약속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의당은 진보 재편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논의와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지도부의 첫 전국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는 당대표, 부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전국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대의원 등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입니다. 모든 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치러지며 6월 10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8일에서 19일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6월 20일에서 7월 5일 16일간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6월 6일 11일까지 온라인 현장 ARS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6월 12일 일요일 지도부 선출 보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결선 투표가 될 경우에는 한 주가 수령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